안녕하세요. 수원남부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이종욱입니다. 오늘은 화재, 스스로 안전을 지켜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소방관 경력은 16년이고요. 두 딸의 엄마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 큰딸과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작은 딸입니다. 제일 많은 기간 동안 구급대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처럼 친구들과 함께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화재의 원인, 화재의 행동 요령,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의 원인, 화재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림 잘 보이나요? 담배꽁초입니다. 부주의한 화재 원인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 중에 발생하는 화재, 방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라이터라던가 성냥을 가지고 불장난을 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불이 났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이 난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불이 난 사실을 알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소리로 불이야! 불이야! 라고 외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요. 이런 발신기를 찾아서 동그란 부분에 검은색 버튼을 꾹 눌러주면 건물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불이 난 사실을 쉽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렸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번 불을 끈다, 2번 119에 신고한다, 3번 대피한다. 정답은 불을 끄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대피를 해야 합니다. 정답은 대피한다입니다. 대피를 할 때는 입과 코를 젖은 수건으로 가리고 허리를 숙인 낮은 자세로 벽을 두드리면서 한쪽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는 장롱이나 옷장, 침대 밑에 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관들이 구조를 하려고 왔어도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무섭더라도 오늘 배운 대로 밖으로 나가셔야, 침착하게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화점층에서 멈춰서 연기가 들어올 수 있고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을 해서 대피를 하시면 됩니다. 대피를 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야 하는데요. 왜 젖은 수건일까요? 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젖은 수건이 유독가스를 막아줄까요? 마른 수건과 젖은 수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아래가 두 부분으로 나뉜 통 안에 먼저 마른 수건을 깝니다. 통 위쪽에는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설치, 각종 유독가스를 내뿜는 물건들을 준비하고 태웁니다. 통 안에 연기가 올라가기 시작. 마른 수건이 연기를 얼마나 막아주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약 1분여가 흐르고 연기는 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건을 뚫고 올라가는 연기가 보이시죠? 그리고 약 2분이 지났을 때 반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측정기.
넣고 실험 시작. 달라진 건 수건 하나 적신 것 뿐이죠. 잠시 후 서서히 연기는 올라가지만 똑같은 시점에 마른 수건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 오, 야,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네. 와, 엄청난 차이. 연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5분여가 지났지만 일산화탄소 농도는 불과 15ppm. 마른 수건일 때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 실험 결과 젖은 수건이 꽤 긴 시간 동안 유독가스를 막아줬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대피를 할 때는 젖은 수건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는군요. 우리 친구들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대피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면 이번에는 허리를 숙인 낮은 자세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왜 허리를 숙인 낮은 자세를 해야 할까요? 바로 뜨거운 열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 대피를 하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 앞에 있는 벽이라던가 물건 등에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입구나 복도 같은 곳에 유도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려가는 모양의 이런 등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화재 현장에서 벽면을 따라 나가다가 비상구 문이 나왔는데 이 문 위에 유도등이 있다면 이 문은 탈출할 수 있는 문이 맞습니다. 문이 나왔는데 그 위에 유도등이 없다면 고립되는 문이니까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피할 때는 문을 닫고 대피해야 합니다. 이쪽은 문을 열어두고 대피하는 곳이고요. 이쪽은 문을 닫고 대피하는 곳입니다. 문을 닫게 되면 일단은 문이 막아줘서 다른 곳으로 열과 연기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피할 때는 꼭 문을 닫고 대피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했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19에 신고를 할 때는 정확한 주소, 어떤 재난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간판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변의 큰 건물의 이름 등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건물에 큰 건물이라면 몇 층에서 불이 났는지, 몇 호에서 불이 났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작은 불이 난 경우라면 소화기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화재 초기에 잘 사용한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맞먹습니다. 네, 여기서 퀴즈. 소화기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는 친구들은 손을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정답은 소화기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약 13초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확인하고 작은 불일 때만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끕니다.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핀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전핀을 뽑을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손잡이의 위와 아래를 꽉 잡고 안전핀을 제거하려고 하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노즐을 꺼내 잡고 반대 손으로 손잡이를 움켜 잡고 불이 난 곳을 향해서 빗자루 쓸듯이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소화기를 점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는 사용기간이 10년입니다. 제조 연월일을 확인하시고요. 10년이 지났다면 폐기 처분을 해야 합니다. 직사광선과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을 하시고요. 압력계 바늘이 초록색 범위에 있는지를 매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잘 끄는 것보다 불이 나기 전에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 그 중심에 수원 남부소방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